어둠에 가장 시작되는 물체의 끝라인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정교한 표현인 만큼 연필도 앞쪽으로 조금 가깝게 잡아서 정교하게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연필을 계속 길게 잡으면 아무래도 세밀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표현에서는 연필도 최대한 짧게 잡아주시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연필 소묘, 기초과정에서 연습해보기에 좋을 만한 소묘의 표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놓여진 하얀 달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타원의 형태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사이즈를 너무 크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초과정 연습에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톤 연습을 하시기에 필요한 정도의 사이즈로만 그려보셔도 충분해요. 크게 그린다고 해서 연습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작게 그리면서 기본적인 형태와 색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형태를 잡았고요. 그림자의 형태도 진행을 해줘야겠죠.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의 위치를 살짝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그림자의 형태도 타원의 형태로 가볍게 표현을 해주세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스케치의 표현을 조금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 그림자의 표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색감을 진행할지, 어디를 강하게 칠할지를 스케치상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 방향에 맞춰서 어둠의 색감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어둠의 기본 흐름을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자, 달걀의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의 색감까지 처음에는 함께 기본 색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색감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 뒤에 나중에 더 강해야 되는 부분, 더 강한 어둠의 흐름들을 강조시키면서 입체의 느낌을 서서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을 크게 묶어줬고요. 보다 세부적인 색감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보다 섬세한 표현으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색감이 가진 밀도, 진하기의 정도를 서서히 찾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색감을 한 번에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한 힘을 줘서 색감을 표현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하게 튀는 색감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부드럽게 색감을 정리시키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 그림자의 시작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체의 끝부분, 반사광의 색감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죠. 반사광의 표현은 특별히 내가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서 색감을 표현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어둠을 강조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남겨뒀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겠죠. 이렇게 색감을 연출해 주시는 게 지우개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입체 표현을 진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림자를 강조해 준 것에 맞춰서 달걀의 어둠 흐름을 조금 더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상단의 다크라인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세요.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튀는 선이 나오지 않도록 색감은 서서히 강조시켜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선의 방향은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특정 방향으로만 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선 방향의 연습을 통해서 부드러운 덩어리의 입체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우측 상단의 어둠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입체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사실 모든 표현은 연필 소묘 가장 기초 과정에서 연습하셨던 선 연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더 가미된다라는 느낌보다는 힘 조절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낼수록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구조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돌아가는 기울기의 정도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색감의 톤 대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시면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덩어리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자, 다시 그림자를 조금 더 촘촘하게 밀도 있는 색감으로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와 맞닿는 가장 안쪽의 시작점을 강하게 채워주시고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면서 색감의 진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림자의 색감은 전체가 다 어둠이기는 하지만 그림자 안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 그리고 멀어지는 부분의 색감 차이를 최대한 끊김없이 표현을 해주시면서 어둠 안에서의 미세한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가장 끝부분에서는 색감이 경계가 뚜렷하게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풀어지는 느낌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자는 물체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경계의 끝부분을 아주 좁은 구간이지만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림자의 색감을 충분히 강조했고요. 이제 물체의 어둠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가장 시작되는 물체의 끝라인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정교한 표현인 만큼 연필도 앞쪽으로 조금 가깝게 잡아서 정교하게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연필을 계속 길게 잡으면 아무래도 세밀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표현에서는 연필도 최대한 짧게 잡아주시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가장 밝은 부분까지 가볍게 색감을 한번 채워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연습을 게을리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쉬워 보인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쉽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기를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